오늘의 다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로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프로크리에이트를 활용해서 그림 그리는 영상은 많이 올렸었는데 이 앱을 본격적으로 소개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은 유료 앱이고요. 애플 앱스토어에서 12,000원 정도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요 12,000원 정도 되는 가격은 그림을 취미로만 그리실 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해요. 그래도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추천을 하는 이유는 일단 한번 결제를 하면 정기적으로 더 결제할 필요 없이 영구적으로 소장도 할 수 있고 또 업데이트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능이 몇 가지 없는 그런 무료 앱을 사용을 하다가 그림에 소질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냥 아예 안 그리는 것보다는 요거 하나를 깔끔하게 장만을 해놓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 앱 대신 프로크리에이트를 굳이 사용을 하는 이유는 일단 이 앱 화면을 봤을 때 각종 기능들이 이렇게 위나 왼쪽 같은 데에 다 붙어 있어가지고 작업 화면을 좀 더 넓게 가져갈 수 있고 필요한 기능들도 깔끔하게 잘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포토샵에서 아이패드로 넘어왔을 때 제일 좀 불편했던 게 단축키가 없다는 거였는데요. 프로크리에이트에도 찾아보니까 단축키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동작에서 설정, 제스처 제어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사 붙여넣기 같은 건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리면 복사 붙여넣기 탭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버튼이나 손가락 제스처로 단축키 같은 설정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쓰는 이 제스처 제어 단축키가 여러분 초기 설정하고 다를 수가 있어서 이따 영상 뒷부분에서 저랑 똑같이 설정을 해볼 수 있게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제 강의 영상을 앞으로 쭉 보실 분들은 저랑 똑같이 설정을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작업한 파일을 포토샵으로도 깔끔하게 옮길 수가 있는데요. 작업하다 보면 색 보정이나 텍스트 배치 같은 게 이 프로크리에이트 내에서는 안 끝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포토샵으로 옮겨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공유 탭에서 PSD로도 저장을 할 수 있어서 포토샵에서도 파일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크리에이트 기능을 한번 훑어볼게요. 먼저 처음 프로크리에이트를 켜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저는 파일이 좀 많이 있는데 새 캔버스를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썼던 캔버스 사이즈들이 조금 저장이 되어 있고 아예 새로운 사이즈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폴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픽셀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 색상 프로필에 가면은 디지털에서 활용하는 용도인 RGB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쇄용으로 활용하는 CMYK로 설정할 건지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정하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캔버스를 만들 때부터 잘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창작을 누르면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갤러리로 돌아가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이 얹혀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약간 폴더 기능이에요. 저는 이걸 최근에 알아서 정리가 좀 많이 안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걸 꾹 눌러서 이렇게 위에 얹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폴더가 생성이 되고 여기 파일 이름 부분을 한번 클릭하면 이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선택을 눌러서 클릭을 하고 삭제를 하면 됩니다. 이제 만들어준 캔버스로 돌아와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훑어볼게요. 일단 오른쪽 탭에는 브러쉬가 있는데 클릭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부터 있을 거예요. 기본 브러쉬 폴더들이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브러쉬들을 모아서 폴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브러쉬 소개 영상을 만들고 공유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브러쉬가 한 5개밖에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좀 많이 늘어나서 한 번 더 브러쉬 소개 겸 공유 영상을 제작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브러쉬 폴더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 플러스 해서 만들고 이것저것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클릭을 하면은 브러쉬 설정도 조금씩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옆에는 문지르기 기능인데 이렇게 2가지 색깔이 있을 때 문지르기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매끄럽게 섞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보시는 대로 지우개입니다. 참고로 사이즈는 여기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이쪽 아래는 투명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투명도는 이렇게 연하게 그릴 수 있고 겹치면 조금씩 진해집니다. 그 다음 옆에는 레이어 창이에요. 일단 이렇게 플러스를 통해서 레이어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묶어서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 클릭해서 레이어를 합칠 수도 있습니다. 요건 간단히만 보여드리고요. 맨 오른쪽에는 색상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을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 있고 이쪽으로 가면 조금 더 진해지고 이쪽으로 가면 어두워집니다. 이 창이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네모 창을 조금 더 좋아해요. 그리고 자주 쓰는 색깔들을 모아서 팔레트로도 모아놓을 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기능들도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스패너 버튼을 누르면 동작 탭이 열리는데 일단 이 추가 부분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이 사진 삽입하기예요. 제 앨범에 있는 사진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창에다가 얹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 추가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고 스타일 편집에서 서체를 바꾸거나 크기를 조정하거나 기본적인 텍스트 편집 기능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캔버스 탭에 들어가 보면요. 캔버스 크기를 이렇게 잘라내거나 늘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원하는 사이즈가 명확하게 있으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어느 쪽을 잘라줄지 위치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가이드 기능도 유용해요.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연한 그리드가 뜨는데 이거는 편집 그리기 가이드에서 이렇게 격자 크기도 조정을 할 수 있고 좀 더 연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색깔도 변경할 수 있고요. 요거는 글씨를 조금 더 반듯하게 쓰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창에 들어가서 이렇게 꺼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는 이모티콘 같은 걸 만들 때 많이 쓰는 기능인데 저는 이모티콘을 많이 만들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공유 탭에서는 이미지 저장 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건 JPG를 많이 쓰고 배경이 없는 투명한 그림으로 내보내고 싶을 땐 PNG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포토샵에서 수정을 하고 싶을 땐 PSD 파일로도 보내곤 합니다. 그리고 프로크리에이트 앱에는 제가 그린 과정을 타임랩스로 녹화해서 내보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 화면 전체를 녹화를 하는 게 아니고 캔버스에 그려지고 있는 것들만 최대한 빠르고 간략하게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서 그림 그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보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설정 탭까지 왔어요. 프로크리에이트를 처음 설치한 분들은 아마 이렇게 까만 화면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뚝배 대비 때문에 눈이 아픈 것 같아서 이렇게 밝은 인터페이스에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왼손잡이여서 이 브러쉬 크기 조정 창이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놓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른손잡이 인터페이스를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제스처 제어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단축키 같은 기능이죠. 앞으로 제가 올리는 그림 강의를 조금 잘 따라오고 싶은 분들은 요거를 저랑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이 스포이드 툴인데요. 맨 처음에 기본 설정은 이걸로 돼 있을 거예요. 네모를 탭해서 스포이드 툴 열거나 닫기. 저는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스포이드 툴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색깔이 뽑힙니다. 여기 지연 시간을 조금 더 짧게 하면은 꾹 누르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겠죠? 그렇다고 또 너무 짧게 해놓으면 그냥 터치한 거를 이 스포이드로 인식할 수 있어서 적당한 길이로 설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퀵 쉐이프 기능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삐뚤빼뚤하게 그린 모양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좀 더 깔끔한 동그라미가 되고 세모나 네모나 직선 같은 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주는 기능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 동안 꾹 누르고 있으면 깔끔하게 해주는지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화면 사용자와는 저는 4손가락 탭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 다시 돌아가기 버튼을 빼고 모든 것들이 숨어버리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편하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분들한테 유용한 기능입니다. 레이어 지우기도 저는 그냥 레이어 창에서 직접 해주고 있고요. 복사 붙여넣기, 요거는 3손가락 쓸기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3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면 이 창이 나와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나 더 만들어줄 수 있는 식입니다. 복사 붙여넣기 한 레이어는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로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꼬집기 제스처로 회전은 뭐냐면 이렇게 2손가락으로 크기도 줄이고 캔버스도 회전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 크기를 줄인다고 해서 캔버스 실제 사이즈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필요한 부분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2개로 클릭하면 실행 취소를 할 수 있고요. 3개로 클릭을 하면 다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기능만 알면 프로크리에이트 진짜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프로크리에이트 기능들을 여러분께 쭉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리뉴얼된 브러쉬 소개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영상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